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떠나는 놀라운 여정에 대비하세요. 이 영화는 권력, 가족, 그리고 배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당신은 가장 노련한 영화 광부차 놓친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적 걸작을 경험하고 나면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에 지적으로 자극받고 감정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관객을 사로잡는 영화적 걸작 대부 2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심오하고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해서 속편의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충성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영화는 그 개념의 어둡고 복잡한 이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뒤흔들고 감정을 자극할 준비를 하세요. 줄거리뿐 아니라 숨겨진 주제, 탁월한 연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연기까지 이 영화를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으로 만든 모든 요소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영화 예술과 영화가 들려줄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 2는 1974년에 개봉한 전설적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작 범죄 드라마입니다. 1972년작 대부의 속편이자 프리퀄이기도 한 이 영화는 똑같이 강렬하고 비극적인 두 개의 평행서사를 엮어냅니다. 이러한 이중서사 구조는 이 영화의 가장 혁신적이고 찬사를 받는 특징 중 하나로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주제를 풍부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화의 야심찬 스케일과 정교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영화적 성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속편이 전작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비평적, 예술적 가치 면에서 전작을 뛰어넘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능숙하게 풀어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58년과 1959년 사이를 배경으로 알파치노가 탁월하게 연기한 마이클 코를레오네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코를레오네 가문의 새로운 돈돈이 되어 엄청난 압박과 도덕적 타협에 직면합니다. 마이클은 가문의 사업 제국을 지키고 확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활한 정치인, 라이벌 범죄 조직, 그리고 가족 내부의 가슴 아픈 배신 등 만만치 않은 도전에 맞서게 됩니다. 코를레오네 가문의 사업을 합법화하려는 그의 시도는 범죄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됩니다. 그는 막대한 인맥을 가진 노련한 유대인 마피아 하이먼 로스와 손을 잡고 쿠바 하바나에 급성장하는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쿠바 혁명이 발발하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암살 시도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며 그의 목숨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 영화의 해당 부분은 마이클을 사로잡는 무자비한 계산과 편집증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를 아버지보다 더욱 차갑고 고립된 인물로 변모시킵니다. 가족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가족의 분열과 자신의 정신적 파멸로 이어집니다. 당시 쿠바의 정치적 불안정은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며 코를레오네 가문과 마이클의 내면적 혼란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로버트 드니로가 불멸의 연기를 펼친 비토 코를레오네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1901년부터 1925년까지 이어지며 시칠리아의 젊은 이민자에서 뉴욕의 강력한 범죄 조직 보스가 되기까지의 비토의 험난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칠리아에서 어린 소년이었던 그의 가족이 지역 마피아 보스인 돈 치치오에게 비극적으로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아로 미국에 도착한 비토는 20세기 초 뉴욕의 험난한 이민자 생활 속에서 낯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식료품점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지만 곧 지역 사회를 착취하는 갱스터 돈 파누치와 맞서게 됩니다. 뉴욕에서 그는 폭력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의 깊은 존경과 충성을 얻으며 점차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는 동맹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인간 본성과 권력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권위 있는 인물이자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코를레오네 가문의 권력과 영향력의 기반을 다지며 공식적인 사법,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의를 시연해냅니다. 그의 성공은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려는 열망에 의해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권력에 대한 마이클의 절박하고 파괴적인 집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두 시간대의 얽힘은 강렬한 대조와 심오한 연속성을 만들어내며 코를레오네 가문 내 권력과 부패의 순환적 본질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마이크의 끊임없는 권력 추구를 목격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상승세를 닮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통치는 점점 더 고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이며 한때 원칙을 지키던 젊은이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모합니다. 영화는 마이클이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되면서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존 카잘이 연기한 그의 형 프레도 코를레오네는 로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해 마이클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도는 자신의 행동이 마이클을 위험에 빠뜨릴 줄 몰랐다며 단지 존경과 자율성을 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를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자 가문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깊은 개인적인 상처로 여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이 배신은 형제간의 유대를 산산조각 내며 마이클은 이제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의 완전한 붕괴와 마이클이 한때 코를레오네 가문을 특징지었던 따뜻함과 인간미를 잃어버린 채 고독하고 무자비한 지도자로 전락하는 최종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이클이 계획한 프레도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가 영혼과 가족을 희생하여 막대한 권력을 얻은 외롭고 강력한 폭군으로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비평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인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 역사가와 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전작의 높은 기준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영화는 최고의 속편 중 하나로 원작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고 심화시킨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권력의 본질, 충성심의 의미, 야망의 대가, 복잡한 가족 관계, 배신의 고통,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에서 오는 고독의 무게와 같은 심오한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연출은 그야말로 걸작으로 웅장한 풍경부터 섬세하고 적나라한 클로즈업까지 그의 독보적인 비전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알파치노의 마이클 역과 로버트 드니로의 젊은 비토 역의 연기는 탁월하며 두 배우는 마땅한 찬사를 받으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니노 로타의 상징적인 음악은 영화의 분위기와 감정적 깊이를 완벽하게 포착하여 애틋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입니다. 비토의 성공과 마이클의 몰락을 병치시키는 혁신적인 병렬, 편집 기법은 영화의 뛰어난 완성도에 크게 기여한 핵심 요소로 꼽히며 관객에게 독특한 서사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드니로의 회상 장면이 때때로 파치노의 이야기의 긴장감을 해친다고 지적했지만 대부인은 원작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훌륭하며 코를레오네 가문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고 복잡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압도적인 평가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마이클이 홀로 앉아 자신의 선택과 상실을 되짚어보는 가슴 아프고 잊히지 않는 장면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결말 중 하나로 자주 꼽히며 관객들에게 권력의 부시성에 대한 깊은 비극적 성찰과 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부인은 단순한 영화 그 이상입니다. 미국적 꿈과 그 어두운 이면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권력 추구가 어떻게 영혼을 타락시키고 가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유대를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복잡한 서사, 뛰어난 연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반복적인 분석과 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갱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 야망, 그리고 엄청난 압박 속에서 내린 선택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 넘어선 도덕적 선, 그리고 절대 권력의 궁극적인 대가를 파헤치며 가족을 보호하려는 한 남자의 욕망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가족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거나 이미 보셨더라도 이 명작을 다시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깊이와 예술성을 온전히 감상하려면 여러 번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며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며 권력, 충성심,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